기자 폭행 권성동? 아, 이거는 이제 길게 할 얘기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다 보셨잖아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기자의 손목을 잡아채고 수십 미터를 끌고 가는 장면이 뉴스타파 카메라에 다 담겼고 언제든지 지금도 다 들어가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말이 안 되죠. 사실 근데 저는 이때 뉴스타파 기자가 한 질문은 마음에 들었거든요. 네. 기자가 궁금했던 게 딱 그거였잖아요. 국민의힘이 이제 이렇게 플랜카드 같은 걸 걸었잖아요. 국민께 죄송하다. 네.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전 지금도 궁금해요. 뭐가 죄송하냐? 정말 궁금하잖아. 도대체 뭐가 죄송할까? 아니 지금 이렇게 거의 내란 공범처럼 이렇게 움직이면서 국민한테 죄송하다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뭐가 죄송하냐고 물어봤다가 이 사달이 난 거잖아요. 네. 너 뭐 뉴스타파는 찌라시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팔목을 잡고 수십 미터를 끌어가다 결국 그 지시하는 거 보셨어요? 당장 어디 도망 못 가게 잡아. 그러니까요. 뭐 이러면서 미디어 공보관 부르라고. 미디어 당장 담당. 불러서 그 난리를 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다음에 약간 기다렸어요. 자 이제 이후에 이제 많은 단체들이 또 이제 움직이겠지. 그래서 각종 언론 단체가 규탄 성명을 발표했어요. 네. 기자협회, 네, 기자협회도 했고 언론개혁시민연대도 했고 뭐 민원연도 했고 이렇게 많이 했어. 언론노조도 했고. 네, 언론노조도 했죠. 그리고 무슨 민주당 여성 무슨 위원회인가 네. 거기서도 뭐 했고. 여기자협회도 했었고. 네, 그러니까 그건 많이 했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충분한가요? 아니요. 그러고 나서 권성동은 자기가 오히려 고소한다고 또 길길이 놔뛰고 네. 뉴스타파는 이제 고소를 하기로 했고 그래서 권성동이 얘기하는 건 오히려 그거잖아요. 법적 오히려 과도한 어떤 취재 행위에 대해서 나도 법적인 대처를 취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에 대응을 하려면 전 기자들이 한 목소리로 권성동을 취재하지 말던가 뭐 이 정도의 시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이게 괜찮은 거예요? 기자한테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했어요. 이제 윤석열이 아닌 사람도 다 이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갈수록 나빠지고 심해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기자들이 저는 절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권성동이 워낙 크니까 굳이 홍준표를 여기다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홍준표도 되게 심한 게 기자회견을 할 때마다 반말을 씨부리고 네. 어디에요 뉴스타파요 하니까 또 웃고 결국 뉴스타파 질문엔 답도 안 하고 나가버리고 이게 그렇게 당연한 거예요? 난 왜 이렇게 기자들이 홍준표한테 윤석열한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 민주당은 만만하고 내란당은 무섭고 막 이런 건지 저는 제 결론은 그겁니다. 일단 기자들이 지금 이 권성동의 이 폭력 사태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반드시 사퇴하게 해야 된다. 우리 정 박사님이 이제 한번 화 되게 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이거를 계속 이렇게 끝에 이제 놓고서 한번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미 시사인에서 한번 얘기했고 지난 목요일에도 얘기했고 그래가지고 네. 이 부분보다 약간 더 나아간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던 면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이 뭐냐면 아까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 단체에서 아무리 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핵심은 결국 두 가지.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빼야 돼. 그렇죠. 국회 출입 기자들을 빼건 아니면 뭐 저는 시위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그거 개개인들이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정도 배짱도 없고. 근데 현장에서 빼고 권성동에 대해서는 취재를 거부하고 그러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계속해서 얘 처벌해야 된다라고 그쵸. 요구를 해가지고 뭐 사과를 받아내건 뭘 하건 여기까지는 갈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각 사에서 정하고 그다음에 그 출입 라인에서 정해야 된다. 네. 기자단에서 정하고. 근데 이게 일단은 그나마라도 당연히 해야 되는 그리고 그나마라도 가능성 있는 일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잘 아마 안 될 거예요. 지금 언론 구조가 거기 나가 있는 친구들이 그 어린 친구들이 개별적인 판단으로 이런 일을 못 해. 네. 예. 그리고 제가 더 기가 막힌 걸 봤는데 우리 그 쇼포마도 이제 나가긴 할 겁니다만 채널 A가 그 홍준표 고 기자회견하는 그 장면을 찍은 거 가지고 그 썸네일 유튜브 썸네일을 단 걸 봤어요. 홍준표 한마디에 기자들 크크크야 제목이. 그러니까 지는 홍준표는 노인네 농담하듯이 한다고 적대적이 아니야 뉴스타파인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기자들이 웃어. 네. 저는 분명히 그 분위기로 얘기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기자들이 웃어. 그리고 같은 언론사인 채널 A가 썸네일에다가 홍준표가 한 농담에
그것도 뉴스타파크 크기야.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언론의 정신 상태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잘 안 될 거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노인네가 그 농담한 거 가지고 그냥 웃고 넘기면 될 일이지 뭐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해? 뭐 예를 들면 권성동이처럼 악심을 품고 그렇게 한 것까지도 아닌데 홍준표 정도에 대해서 그냥 넘겨라고 하는 분위기가 저는 일반적일 거라고 짐작을 하는 거예요. 문제 사태 본질을 지금 전혀 다른 방향에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현장 기자들이나 언론사들의 다수가 그 상태에 놓여져 있다. 너무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네. 저는 도무지 좀 이해가 안 갔던 대목이 기본적으로 반말이고 네. 이번에 대선 후보 토론 끝나고 나서 기자들하고도 이렇게 질의응답을 약간 받았거든요. 기본적으로 뭐 하고 또 반말 막 하고 또 홍준표는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근데 네. 그 가만히 보고 있더라고요. 아니 왜 반말하세요? 이가 안 나오나? 그러니까 난 기자들이 되게 이상한 네. 것 같아요. 아니 왜 반말하냐고. 근데 저 때 분위기는 웃는 거야. 예. 진짜 그리고 오마이뉴스 기자가 질문했을 때 적대적인 언론이라고 맨 나중에 하라고 했잖아요. 맨 마지막에 질문 기회를 주더라고요. 그것도 솔직히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네. 웃기도 했어요. 뭐라고 하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네. 굉장히 공손하더만요. 전 조금 이해가 안 갔어요. 그건. 네. 네. 지금 이제 언론 현장의 분위기가 저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거를 예상은 했는데 진짜로 저렇게 썸네일까지 나오는 걸 보고 얘네들이 뭔가를 움직여서 뭔가를 하겠다는 생각을 도저히 못 하겠는 거예요. 네. 문제의식 자체가 없는 거야. 제가 목이라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좀 강하게 나가가지고 내가 이 사람한테 이제 무시당하는 상황이면 어떡하지? 맞아요. 이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네. 그러니까 낄낄끼라고 웃어서 이게 일종의 스톡홀름 신드롬인데 네. 나쁜 놈하는 범죄자에게 심리적으로 일치해가지고 괜히 이런 상황을 어색하게 만든 뉴스타파나 오마이뉴스나 적대적인 언론들 네. 이런 꼴은 안 당해야지라고 하는 식의 심리 상태에 전 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권성동 하나 보이콧 한다고 큰일 안 나요. 그렇죠. 그거 되게 쉬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계속 그렇게 살아야지 어쩌겠습니까. 정말 할 말이 없네요. 지금 언론 구조에서는 민주당 정부가 돼서 민주당이 그러지 않는 한 그렇죠. 예, 그런 식의 대응은 민주당은 아무것도 안 해도 다들 달겨들 겁니다. 안 일어날 거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는 대로 질문해 보고 싶어요. 기자들한테. 네. 그게 자존심 안 상하더냐, 모욕감이 안 느껴지더냐. 이게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왜 자기보다 나이가 더 많고 뭔가 이렇게 강한 사람이 약간 선을 넘는 식의 행동을 하면 이 선 넘는 걸 곧바로 지적해서 정색해서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그렇지 않고 좀 유연하게 푸는 게 맞을까? 네. 여기에 대부분이 후자를 선택하거든. 그래서 이를테면 성추행 사건도 계속 나는 거고 네, 아무리 뭐 여성 인권이나 이런 것들이 커졌다라고 하지만 그리고 옛날보다 뭐 조심한다고 하지만 벌어지는 영역에서 계속 벌어지는 이유가 이거거든. 정색하는 내가 이상한가? 라고 하는 그 생각.